예, 시작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네요. 치질이 들려서 없으시오? 책을 안 가져요. 안 갖고 오셨어요? 깜빡이잖아요. 아니, 그래, 근데 하세요. 긴책 가는데. 38페이지, 지난주에 그 목형 치질에 이제 큰 장부와 작은 장부를 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지배 부위에 간장, 담낭, 간경, 담경, 대맥까지 나와 있어요. 그 대맥까지가 경락이에요. 대맥까지가 고관절, 이 엉치뼈라고 그랬죠. 고관절이 엉치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인가 하면 간장, 담낭, 쓸개가 약한 사람들은 지금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자, 고관절은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데가 있죠. 이 부록에 보면요. 자, 부록에 보면 허리 부위에 보면은 고관절이 나오죠. 상체와 하체 중간 그게 고관절인데요. 거기가 아파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고관절에 이상이 생겼으면은 이거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을 얘기하죠. 이 발도 간에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발톱에 무좀이, 나도 지금 발톱에 무좀이 있어요. 근데 무좀이 있거나 이 발에 어떤 이상이 왔을 적에 그것도 결국은 간의 이상이 온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입니다. 목은 이 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목.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목 운동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목 운동. 근데 이 목 운동 하기 전에 어떤 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용천호를 누르면서 엎드리는 얘기했죠? 안 보셨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보세요. 이불도 대지 말고 딱 일어나면 이불 위에 앉아가지고 아무 때나 내가 일어나서 딱 앉은 자리,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쪽을 봐도 좋고 내 조상이 어디 있으면 조상을 봐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왜 이러냐면 요 가운데가 용천혈입니다. 엄지발가락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쏙 들어간 요가 용천혈이요. 여기를 누르면서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으로 구부리는데 이걸 천천히 구부리세요. 천천히. 일어날 적에는 용천혈 손을 놓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놓고 그 다음에 또 내쉬고 이렇게 천천히 10번에서 20번. 여기서 20번 할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용천호를 누르면서 숨을 내쉬면서 그 다음에 용천호를 놓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요. 요걸 10번에서 20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왜 내가 이걸 하라고 했냐면요. 자, 우리가 천기에 보면은 새벽 시간에 간이 제일 약해져요. 새벽 시간에.
근데 우리는 가정풍수, 생활풍수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음양의 이치를 갖다가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이제 음양을 비교해 가지고서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침실에서 이렇게 자다 보면은 침실 전체가 다 살아있는 게 없어요. 다 죽은 거죠. 그죠?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건 누구예요? 나하고 같이 자는 사람하고 둘뿐이란 말이에요. 또 혼자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큰 음의 기운, 죽은 것은 다 음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음의 기운에 양의 기운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젊든지 나이가 먹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몸이 틀어집니다. 누구든지 다 틀어져요. 근데 젊었을 적에는 아주 혈기가 있고 기운이 있으니까 틀어진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갈 뿐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요,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몸을 반드시 잡아주는 거예요. 틀어졌던 놈을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반드시 잡아주고 목 운동을 해주죠. 자, 목 운동. 방금 여기 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에서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간에 간이 제일 약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목 운동을 해줘가지고 서로 간의 기운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 풍수예요. 네. 다음은 이제 눈.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이제 눈이 안 좋으면은 뭐 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눈이 안 좋은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눈도 원시와 근시가 있죠. 원시와 근시. 원시와 근시는 심장, 콩팥이 안 좋은 사람도 와요.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근시, 원시가 와요. 그러면 콩팥은 정을 저장하는 데요. 정을 저장하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기가 약해지죠.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이제 노안은 어차피 나이가 먹으면서 노안이 오는 것은 기운이 약해지니까 오지만 이 근시, 원시, 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간의 기능에서 온다 이거죠. 근데 백내장 같은 거 수술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5년 이상 지나고 보세요. 그럼 또 수술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백내장이 왔으면은 간에 좋은 식품을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그렇죠? 간에 좋은 식품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간에 좋은 식품이 여기 이거를 먹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간의 기운을 돋궈줘야 돼요. 자, 근육. 이 피부하고 또 근육하고 다릅니다. 이건 피부잖아요. 근육은 이거란 말이에요. 근육. 그러면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가슴살을 많이 먹어요. 닭 가슴살을. 근데 이 근육이라는 것은 간에서 지배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는 거면 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관략근. 네. 관략근이 어디에 있어요? 요 목에 보면은요, 분문이라고 해서로 요 목에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하고 위에서 12장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유문이라고 하는 관략근이 있어요. 또 항문도 관략근이죠. 그죠? 방광을 조여주는 것도 관략근이에요. 네. 이런 관략근이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역류를 안 하고, 여기서 묶어주니까, 그렇죠? 역류를 안 하고, 또
유행은 산도가 2에서 1에서 2 정도의 강한 산성이 나오는데 그 산성이 만약에 12지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12지장이 빵꾸가 나고 좀 말이 좀 그런데 진짜 그 상처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로 유문이라고 하는 관략근을 딱 묶어놓은 거예요. 또 방광도 그렇잖아요. 소변을 우리가 참는 것이 그 관략근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방광에 부풀어 오를 때까지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약해져 가요. 그럼 요만큼 보이면 소변으로 가고 요만큼 보이면 소변으로 가고. 근데 이걸 갖다가 심장에서로 일어난 증상으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방광은 물론 심장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렇죠? 이것을 방광에서로 심장에서로 주관은 하지만 그쪽에서로 생식 기능에서로 일어난 것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관략근이 약해졌다. 그러면 뭐예요? 간이 차지는 거예요. 간의 온도가 내려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략 근육이라는 것이요. 우리 이런 근육도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근육. 그 근육을 다스리라는 거. 네. 손톱, 발톱, 먼저 얘기하셨나? 손톱, 발톱에 이렇게 볼록볼록해 이게 좋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네? 그러면 간 기능이 좋아요.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근데 이 손톱, 발톱이 아주 뭐 보기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쫙쫙 갈라지고 그런 것을 봐도 어떻게 돼요? 아, 간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편도선 먼저 좀 이거 다 했던 거구나. 편도선 여기 그렇죠? 편도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오고 하지만 이 편도선에서 다 잡아줘요. 세균들. 이것을 만약에 못 잡는다. 그러면은 이 밑에 매획으로 내려와 가지고 폐로 들어가는 손모가 있어요. 손모. 그 손모에서도 잡아줘요. 그래 우리 몸은 신비 그 자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것까지도 만약에 못 잡는다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려나 너무나 이제 작은 세균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손모가 없어요. 담배 피시는 분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손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코틴이 계속 손모를 덮어 내려가요. 니코틴이. 그래서 손모가 없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가 그냥 들어가 잡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잡아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배하는 부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아프냐, 어디에 병이 왔냐 했을 적에는 요걸 딱 보고 아하 간에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해가지고 간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요 이제 성격이 나옵니다. 본래 태어난 성격과 병든 성격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근데 우리가 지금 건강 교육을 하면서 성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를 해요.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병이 생기면요, 몸도 아파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건전한 육체에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는가 하면 어떤 병이 있을 때 치유를 하는데 한만 명의를 할지라도 환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치료가 안 돼요. 환자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신을 해버려요. 아유, 저 사람한테 치료받아가지고 이게 낫을까? 절대 안 낫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낫고자 할 때, 이분한테 내가 치료를 받으면 낫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원래 간이 크고 키가 크고 이런 분들은 엄청 부드러워요. 인자하고 부드럽고 또 착하고 문학적이고 학문적이다. 이게 다 나오죠.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분들이 선생들이 많아요.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고요. 그래 이제 이 그 밑에 나오죠. 교육적이다. 바른 말하는 선비 정신이 있다 그랬어요. 아주 바른 말도 잘하고 또 계획하고 설계한다 그랬는데 생각도 많고 이런 분들이 또 담이 크다 보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건 그냥 직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게.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여기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두뇌 회전이 빠르다. 조금 요거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화형이었을 때 목화형. 지금 우리는 배우는 게 목 하나만 배웠잖아요. 근데 목화형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두뇌 회전이 엄청 빠릅니다. 이게 뭐예요? 화가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이건 간이죠? 심장이 큰 사람들, 화토형도 똑같아요. 심장이 큰 사람들이 두뇌 회전이 빨라요. 이 다음에 또 여기 화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두뇌 회전이 빨라요. 근데 반면에 또 수목형이 있어요. 수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응용 능력이 또 빨라요. 그 여기 보면 깨가 많다 그랬거든요. 깨가 많은 것도 뭐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깨가 나는 것이지 머리가 안 좋으면 깨가 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 희망적인 말을 잘한다. 자, 희망적인 말을 잘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이제 우리 식당에 가서 이제 보셔서 알지만 저는 가면 무조건 이쁜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서빙하는 아줌마들한테 그 양반이 이쁘든 안 이쁘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쁜 아줌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내가 안 이쁘고 이쁘고 간에 그냥 이쁜 아줌마라고 불러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어떤 반찬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반찬이 먹고 싶은데 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아줌마 여기 김치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쁜 아줌마 왜 이렇게 김치가 맛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너무 안 이쁜 이쁘다는 거. 그건 비하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판단 잘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도 제 눈이 안경이라고. 내 눈에 이쁘면 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늘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데 거의가 다 어떤 상담을 하는가 하면 수술한 환자, 대장암 3기인데 수술을 했다 이거요. 뭐를 먹어야 되냐 이거지. 뭐를 먹어야. 또 위에 종양이 있어가지고서도 수술을 했는데 뭐를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데 수술까지 하고서도 또 뭐를 먹을 거를 찾아. 네. 될 수 있으면은 안 먹어야 돼. 될 수 있으면 덜 먹어야 돼. 소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먹을 걸 찾는 것은 습관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먹어서 병 났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안 하고 또 대장암이 3기가 됐고 위에 종양이 생기고 무슨 뭐 직장에 뭐가 생기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수술을 할 정도 되면은요, 그 병이 시작된 것은 이미 10년에서 15년, 20년 전부터 진행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행돼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타났는데
환자분들의 얘기는 똑같아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라는 것은 없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딱 부러졌어. 그러면 그건 갑자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온 것은 그만한 세월 동안 진행되어 온 거예요. 진행되어 오면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징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종양이 생길 정도 되면 속쓰림도 많았을 테고, 소화도 안 됐을 테고, 또 위가 더부룩했을 테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서 그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속 쓰린 걸 보니까 내 위가 어떤 모양이다, 내 위가 안 좋은 모양이다, 이런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간은 유일하게 우리의 장부 중에서 유일하게 뇌신경의 지배를 안 받아요. 뇌신경의 지배를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간은. 그렇기 때문에 간은 20%만 남았어도 제 기능을 해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간암 환자, 간경화 환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간경화가 오고 암이 올 정도 되면은요, 그동안에 뭐가 바꿨어요? 글로메 현상이라고 했어요. 글로메 현상. 그 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증상들이 떠요. 자, 여기서 글로메 현상이 뭔가 하면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은 이쪽 팔에 전화가 왔어요. 이쪽 팔에요, 뭐 개미가 껴가는 것 같이 막 끔찍끔찍해요 그래. 그게 뭐인가 하면요, 지금 이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막 나갔는데 딱 맥혔어요. 그러면 그 혈액은 다른 혈관을 또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쪽 혈관으로. 그러다가 또 맥히면 또 이쪽 혈관으로, 또 맥히면 이쪽 혈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 혈액이 우리 몸을 한 바퀴 도는데 57초, 58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빨리 이 흐르는 혈액이 가다 맥히면 어떻게 되었어요? 정지라는 건 없어요. 옆에 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옆에. 그때 나타나는 것이 글로메 현상이에요. 꼭 개미가 껴간다는데 뭐가 막 궁실거린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자, 원인이 뭐예요? 피가 탁한 거예요. 그렇죠? 피가 왜 탁해져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죠? 음식을 잘못 먹었죠? 지방질 같은 걸 많이 먹었죠? 거기다가 간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간에서 신진 대사를 하잖아요. 묵은 것은 내보내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해서 계속 신진 대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대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나타나면 그 질병의 원인을 자꾸 추적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장부에 이상이 생긴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계속 떴는데도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해버리고 그러면 진통제 맞고 항생제 맞고 하면 그냥 금방 증상 없어지고 그러면 나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쌓이고 해서 10년, 15년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간암이다. 막 이렇게. 그 환자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누구도 그걸 몰라요. 이 오행생식 요법을 배운 분들은 그걸 알아요. 이걸 배우면 알아요. 근데 안 배운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솔직한 성격, 인자한 성격, 천진난만한 성격 여기 나오죠. 이제 천진난만하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로 그 간이 실한 사람들은 새콤한 것을 안 먹어요. 새콤한 것을 주면 막 금방 눈이 찌푸려지고 침이 돌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참 좋아요. 유머 감각이. 그래가지고서는 뭐 꼭 어린애 같아. 진짜 여기 천진난만하다 그러는데 어린애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간이 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데, 자, 간이 병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성격이 나오나? 그 옆에 있죠, 바로. 반대예요, 완전히. 병이 병들었을 때하고. 자, 우리가 지방간을 얘기하죠, 지방간. 지방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면, 자, 요 밑에, 귀에서부터 요 턱 밑에 요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제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김이 낀 것 같으면서도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방간.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아, 이 양반 지방간이 심하다, 약하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짙게 하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돼버려. 예. 그래도 커버가 된 것 같아도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얼른 볼 때 벌써 딱 보면 아, 여가 그러면 지방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지방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은 병을 만들어내는 그게 시초란 말이에요. 간을 둔화시키는, 말하자면 간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간의 기능을 방해시키는 것이 지방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에 지방이 잔뜩 껴버리면요 무슨 대사작용을 못해요. 그 지방이 없어야지 대사작용을 잘하죠. 프랑스 같은 데서는 거의 간 요리가 거의 간, 우리나라는 거의가 좀 귀하죠. 오리는 있어도 거의 간 요리가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 요리라는데, 그 거의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간을 팔기 위해서 거의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스트레스를. 그러면 간이 부어.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고 무게가 나가니까 비싸게 받죠. 자, 상술도 여러 가지가. 물 먹인 것이 아니라 예.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예. 그렇듯이 사람도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간이 피곤해져요. 간하고 콩팥하고는 꼭 잠을 재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을 안 재우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간이 부어요. 간이 분다고 하면 말이 있죠. 간이 분다. 간이 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겁이 없어져요. 술을 먹는 것도 똑같아요. 술을 먹어가지고 간이 해독시킬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에요. 3일. 오늘 술을 한창 먹었어. 진짜 막 코가 뚫어지게 먹었어. 72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또 그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 오늘 2잔 먹고 또 내일 2잔 먹고 모레 2잔 먹고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은 간이 알코올에 젖어버려요. 더 안 좋은 거죠. 작게 먹은 것 같지만 계속 먹으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간이 병들면은 약 올리고 심술 부리는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이 성격을 공부할 적에 뭐를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방금 같이 이렇게 깨가 많고 또 바른 말 잘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희망적인 말을 잘하고 천진난만하고 솔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간 기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병든 성격을 얘기할 때 약 올리고 심술 잘 부리고 막 사람 면전에 대해서 그냥 직설적으로다가 그냥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죠. 특히 그 밤잠 안 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직선적으로 그냥 막 앞에다 대고 막 해버려. 이게 앞뒤 가리지 못한다 그러죠. 비꼬아서 말하고 포관한다 그랬거든요. 비꼬는 것은 뭐 비양한다는 말도 되지만은요, 실제로 무슨 뭐 다른 말을 갖다 비비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말이다가. 자, 노하기를 잘하고 부르짖는다. 예. 성질 내는 거죠. 결국 노하기를 잘한다는 것은 성질 내는 거죠. 간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런 거지. 성질이 나죠. 두들겨 팬다, 죽이고 싶다, 결벽증이 있다. 예, 이런 게 나오는데요. 예, 어서오세요. 결벽증이 있다. 이제 변덕이 심하고 쉽게 결단한다. 자, 여기서 두들겨 팬다, 죽이고 싶다, 결벽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결벽증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를 감추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떤 일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을 저지르기 전에 나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한다는 식의 어떤 결단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노하기를 잘하고 나는 성질 안 부린다. 그러면서도 노하기를 잘하고 그러고 막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신내나고 노린내나고 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자, 몸에서 신내나고 노린내 난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유형별 영양식품에 여기 보면은 신맛이 있고 노린내 나는 맛이 여기 나와요. 신맛이 있고 노린내 나는 맛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신맛은 우리가 뭐 식초나 매실 같은 이런 것은 신맛이죠. 근데 노린내 나는 맛은 우리가 개고기가 노린내 나죠. 그래, 간이 안 좋아가지고서 진짜 병이 와가지고서 이 간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개고기, 닭고기가 효과가 더 빨라요. 개고기, 닭고기가 효과가 더 빨라요. 그 대신에 이걸 먹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위를 생각해야 돼요. 위를. 간이 이 병들었다 해가지고 무조건 개고기, 닭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또 위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오행생식 요법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6개 장부가 있잖아요. 1대 2 1대 5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곡식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곡식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는 팥이죠. 여기는 수수, 여기는 기장, 현미, 그 다음에 여기는 성목대, 옥수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예요. 장부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이 요 곡식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2를 해주든지 3을 해주든지 상황에 따라서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처방을 해줘야 돼요. 상화는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상화는 생명력이니까 무조건 5를 처방을 하는 거예요. 5배를 무조건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토가 2를 차지하느냐? 왜 토가 2를 차지하느냐? 우리는 누구예요? 황인종이에요. 황인종은 이가 약해. 누구든지 이가 약해. 그래서 토가 부족하다. 토는 뭐를 뜻해요? 단맛을 뜻해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단맛이 부족하다. 황인종은 누구를 먹느라고 단맛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체질적으로 봐서 토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토가 강한 사람은 단 걸 또 싫어해요.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간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더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꼭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생식 처방이에요. 오행 생식 처방. 그래서 우리가 오행 생식을 이렇게 섭생,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섭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어보면요 그 효과를 어떻게 어떻게 말로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효과가 엄청 놀라워요.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생식을 점심때 생식을 갖다 놓고 지금 먹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가게에 80kg 되는 아이들 나와요. 석 달째 지금 한 끼씩만 먹는데 막 여기 살이 빠지고 여기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요 옷이 헐렁헐렁하고 막 여기 겨드랑이 밑에 살이 빠지니까 움직이기가 편하니까 좋아 죽겠는 거예요. 생식 먹고 살이 빠지잖아요. 주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막 굶고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주름이 생겨요. 근데 생식 먹고서는 주름이 안 생겨요. 자, 생식은 또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생식은 살아있는 그대로를 먹는 게 생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상추, 쑥갓, 풋고추 이런 거 다 생식이잖아요. 그죠? 김치 담는 것도 뭐예요? 김치는 발효된 거예요. 효소예요. 김치는 발효됐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 들에 나가면은 벌금자리, 냉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거의 다 갖다가 끓여가지고서로 이렇게 물에다가 데쳐가지고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버무려 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생으로 무쳐. 생으로. 냉이, 벌금자리, 고들빼기, 고수라는 게 있어요. 고수. 이런 것을 생으로 한번 묻혀서 잡숴보세요. 맛이 어떤가. 그렇게 먹어야 살아요. 그렇게 먹어요. 지금 여기 냉이꽃 핀 것 좀 보세요. 여기 뒤에. 냉이꽃이 잔뜩 폈어요. 냉이밭. 내년 되면 여기 냉이 캐러 오셔요. 냉이. 쫙 쳐버렸어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날라와갖고. 날라갔어요. 저기 지금 진달래가 폈습니다. 저기 진달래. 그죠? 네. 지금 산에 가면요. 진달래가 이렇게 피려고 막 마무리져요. 근데 진달래가 지금 폈는데 좀 더 있으면 이제 산에 가면 진달래가 만개를 해요. 그러면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저 진달래 꽃을 이렇게 따잡수세요. 생으로 따잡수세요. 간에는 저렇게 좋은 게 없어요. 진달래같이 좋은 게 없어요. 약초 중에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산행을 제가 많이 하긴 하는데 밑에 올라가면서부터 풀 뜯어먹고 올라가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풀 뜯어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다 먹는 거예요. 다. 중간 이상 올라가면 산에 한 7분 능선 이상만 올라가면요 물풀에 나는 거 있어요. 산에 중간쯤만 올라가면 물풀에 나무가 있어요.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물풀에 나무 아시는 혹시? 저 잎을 한번 잎을 따가지고서 한번 잡숴보세요. 얼마나 쓴가. 엄청 써요. 자, 왜 그러면 이 쓴 걸 먹어야 될까? 중간쯤 올라가면 숨이 얼마나 차요. 그렇죠? 그러면 숨이 차다는 것은 뭐예요? 심장이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심장이 열 받을 수밖에 더 없죠. 그죠? 열을 받으니까 몸에 땀 나지, 숨이 차지. 자, 이거는 심장에 차가운 약이에요. 차가운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식혀주는 거죠. 이런 얘기에서. 그 열받은 심장을. 그래서 저거를 따먹고 쓴 것을 따서로 이렇게 이제 입이 엄청 뻗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깨물어가지고 지금만 딱 짜먹고서는 이제 버리는 거죠. 몇 번 그렇게 하고 서로 조금 앉았다가 또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숨이 안 차고. 예. 그게 뭐예요? 우리 생활의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약초도 배워야 되고, 생식요법도 배워야 되고, 배우면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예. 그 산에 지금 진달래는 높은 산에 없어요. 거의 다 얕은 산에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가셔가지고서는 무조건 따잡으세요. 한 주먹을 따잡으세요. 하루 종일 따잡으셔도 좋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미세먼지요? 자, 비가 오면은 이제 다 티가 내리잖아요. 비가 오면.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요거 지울게요. 봄은 바람이 많이 불죠. 봄은 봄이 없어요. 봄은 뭐예요? 간이에요, 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부록에 보시면 오행 속성표에 보세요. 오행 속성표에 이 그림 옆에 예. 오행 속성표 있죠? 자, 속성표 제일 위에서로 제일 좌측에 첫 번째 보면은 목이 나오죠. 간. 그렇죠? 그 밑에 보시면 뭐예요? 봄이죠. 봄. 그 밑에도 동쪽이고 그 밑에 바로 바람이 나오죠. 그래서 봄은 간이 약해지는 계절이고 봄은 바람이 많은 계절이에요. 네. 근데 바람이 부는 것도요, 그게 다 뭐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겨우내 눈이 오고 또 눈이 안 오면은 이런 방금 우리 전 여사님 얘기하듯이 이런 먼지 같은 것이 잎에 쌓여요. 나무 줄기에 쌓여요. 또 어디에 쌓여요? 그 새순에 쌓여요. 이렇게 순 나올 이런 데 쌓여요. 근데 지금 이제 산에 가보면은 이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파리들이. 지금 나오는 모든 이파리는 상화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운을 복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풀을 먹는 짐승들이 겨우내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그 새이파리가 나오면 이 새이파리를 뜯어먹고 나서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새이파리에 방금 얘기했듯이 먼지가 안 져요. 안 옮길 수가 없어요. 뭐 몽고 같은 데 이런 데 사막에서 날라오면 먼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다 땅에 내려앉죠.
그런 것을 다 뭐요? 날려. 바람이 불어서 다 날려. 이게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서로 이파리 하나씩 하나씩 다 닦아줄 수는 없으니까 바람을 불어가지고 싹 날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파리에 먼지가 앉아있으면 광합성 작용이 안 돼요. 뿌리에서는 물을 막 올려보내요. 그러면은 이파리에서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햇빛을 받은 그 영양소를 합쳐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영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뿌리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 작용이 안 돼. 이파리에 먼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먼지를 날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해요. 네. 30%는 요즘에 많이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 토복령 잡숴보셨어요? 잡수시죠? 예. 지금 아직 캐러가도 돼요, 아직은. 토복령 그 물을 계속 먹으면은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중금속을 녹여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에 중금속. 그게 피가 맑아지죠. 그러니까 오행생식 요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안 먹을까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 잡수요. 다 잡수시는데 우리 몸에 중금속을 녹여내보낼 수 있는 것이 곡식과 토복령. 곡식과 토복령. 그 곡식은 다 들어가잖아요, 아까. 여기 곡식은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신내, 노린내, 이게 신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바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 나오나? 눈물이 나요. 바람 쐬면 눈물 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간 지방 많이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 나는 사람들, 바람 쐬는 사람들. 그게 바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교만하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또 상대를 무시한다. 담이 크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 다음에 한숨을 잘 쉰다. 아주 여기 한숨을 잘 쉰다.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요, 육체의 이 오행 속성표 지금 보시는 거 육체로 내려옵니다. 자연과 정신과 곰대 육체, 그죠? 그 육이라고 하는 팔 옆에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 육이라는 팔 옆에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 간이 차지면 그렇죠, 한숨을 잘 쉬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잘 살피라는 게 그거예요. 한숨을 그렇게 쉬는 사람들, 그럼 땀 꺼지게 한숨 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간에 이미 차지기 때문에 한숨을 자꾸 쉬는 거예요. 그 옆에 한번 또 보세요. 심장이 약한 사람이 딸꾹질을 잘해요. 심장 약한 사람들 딸꾹질 잘하고, 또 위장이 약한 사람은 트림을 잘하고, 폐와 대장이 약한 사람은 재채기를 잘하고, 감기용으로 오기 전에 재채기를 잘하고, 거기 나오죠. 심장 방광이 약한 사람은 하품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에 보면 진저리가 나오죠. 우리가 진저리 치죠, 이렇게 막 몸을 흔들고 진저리 치죠. 기운이 약해지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고 요걸 암기를 하면 좋아요. 암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행생식원을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 교육을 받지만 나중에 오행생식원을 오픈을 하게 되면요, 생식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체질이냐 그것만 보고서도 생식 처방을 하는 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자꾸 주시를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처방하는 건 또 틀려요. 지금은 그냥 무조건 체질 처방이죠. 거의가 다 체질. 저 사람은 지금 목형이다. 그럼 이가 약하니까 위에 좋은 거를 처방을 해주고, 저 사람은 금형이다. 그럼 목이 약하니까 목에 처방을 해주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것이 뭐예요? 지금 이런 오행 속성표를 계속 암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암기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관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맥진법이 또 나오거든요. 맥진법. 건강한 사람은 체질 처방을 하지만, 환자가 딱 오면은요, 맥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체질보다는 맥 처방을 먼저 해줘야 돼요. 환자한테는. 그냥 무조건 체질 처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맥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서 알겠어요. 모르죠.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를 자꾸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42페이지. 42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네. 42페이지에 보면 육체적인 증상이 나와요. 제일 위에 보면은 생성과 상이 나오죠. 이 생성은 뭔가 하면 금극목하여 간장과 담낭이 허약할 때 이런 건데, 금극목한다. 여기는 이게 없는 모양이네. 상생상국의, 여기 있잖아. 상생상국의, 여기 20페이지에 보면요. 상생상국이 나오죠. 20페이지에 보면요. 오행 생극화도가 나와요. 제일 위에 보면은. 거기에 우측에 가운데 보면 극이고, 왼쪽에는 생이고, 가운데는 극이고, 세 번째는 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2페이지 지금 금극목 한다고 그랬어요. 금극목이라는 건 뭐예요? 간이, 폐대장이 간을 누른다. 그 뜻이에요. 폐대장이 큰 사람은 간과 담낭이 약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목화, 토, 금, 수, 상화까지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그렇게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상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면 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 상은 가늘고 길고 미끄럽고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맥을 딱 잡아보면요, 이렇게 찍 이렇게 나가는 게 느껴져요. 맥을 잡아보면은. 근데 누구든지 처음 맥을 잡으면요, 이게 그냥 툭툭 이렇게 통통통통통 이렇게 뛰어요. 처음 맥 잡아보면요. 근데 그 맥을 잡아보고, 요런 맥이 간의 맥이다. 이제 요 육체적 증상이 끝나고 나서 맥진법도 또 이제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 경락도 이제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맥을 통통통통 이렇게 뛰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뭐가 느껴져요? 간이 약한 맥이 느껴져요. 이렇게 찍찍찍 하고 이렇게 나가는 간 맥이 느껴져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가늘고 길고 미끄럽고 긴장감이 있다. 그것도 여기 그림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16페이지에 나와요. 16페이지에 나오고, 이제, 여기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여기. 16페이지에 나온 것을 정확하게 그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맥에 대해서 그리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요. 똑같은 맥인데도 이렇게 길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거를 자꾸 개발시켜야 돼요, 내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도 안 되고, 학문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해가 되죠?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육체적 증상의 제일에 보면, 간경락, 담경락, 대맥의 통증을 했어요. 간경락이 어디서 흘러요? 잘 보세요. 간경락은요, 안쪽으로 흘러요. 엄지발가락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안쪽으로 흘러요. 담경락은 새끼발가락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흘러요. 자, 요거 먼저 생각하세요. 간과 담은, 간장과 담낭은 장과 도예요. 자, 요건 음이고, 이건 양이에요. 항상 이 장은 음이에요. 다. 간, 심장, 그 다음에 비장, 폐장, 신장, 이거는 다 뭐예요? 음이에요. 그리고 담낭, 그 다음에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이거는 양이죠. 지금 왜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되는가 하면요, 이 장부는 다 꽉 차 있어요. 음은 다 꽉 차 있어요. 근데 양은 다 비어 있어요. 이거는 다 비어 있어요. 쓸개주머니도 비어 있죠. 그 다음에 소장도 비어 있죠. 위장도 비어 있죠. 대장도 비어 있죠. 방광도 비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채운단 말이에요. 꽉꽉 채운단 말이에요. 채우면 병이 와. 비워놔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다음에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그걸 꽉 채워놓으면 다음에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은 항상 비워놔야 돼요. 그래, 여기에서 보면은 간경락, 담경락, 대맥의 통증을 했거든요. 자, 간경락이 어디예요? 여기 안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음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요. 양은 밖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가슴 이쪽은 뭐예요? 음이고 등 쪽은 양이죠. 누가 그런 얘기 했죠? 눈에서 제일 가까운 게 눈썹이에요. 그죠? 눈에서 눈썹보다 더 가까운 건 없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건 안 보여. 근데 옛말에 뭐가 있어요? 등하불명이라고 그랬어요. 등장민 씨로 듣다. 아주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젠가 우리 오 교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럴까 이거였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 살아요? 공기 중에 사는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우리가 가까운 날 뭐 계곡산이나 봉문산이나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서로 시내를 한번 내려보세요.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뽀얀해요. 뽀얀해요.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공기가 보일 수 있죠. 우리는 사람은 물을 내려다보면 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고기는 물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가 안 보이고,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은 보이는 거죠. 그렇듯이 이 경락,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르는가 하면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손에 대해서 몰라요. 손. 근데 이거는 일하는 거고, 밥 먹을 때 필요한 거고, 뭐 잡을 때 필요한 거고, 뭐 들고 다닐 때 필요한 거고, 이게 손인 것 같으죠? 이게 심포상초예요. 이게. 우리 생명력을 우지자지하는 심포상초란 말이에요. 근데 여지까지 우리가 손이라는 것만 알지 손바닥과 손등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또 손바닥과 손등이 틀려요. 요거는 심포고 요거는 상초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손 운동을 계속 해주라고 했어요. 손뼉치라고. 그 왜 손뼉 치면 좋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손뼉 치고 손 운동하고. 이게 뭐예요? 상하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상하 운동이라는 걸 몰라요. 단 한 가지 뭐야? 손뼉을 치니까 기분이 좋고 손뼉을 치니까 기운이 나더라. 그래서 손뼉을 쳐라, 손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게 상하작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오행생식 요법을 배워야 알아요. 자, 잘 보세요. 간 경락이 어디로 흐른다고 했어요? 안쪽으로 흐른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바깥은 뭐예요? 담경락.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나는 데가 음농천 양농제여가 만나요. 음농천 양농제여가 만나요. 이제 경락할 때 뭐 이제 그 다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무릎 아프면 눌러주는 무릎 아픈 거예요? 여기 누르는 곳이 여기 예. 여기 음농천 양농제 이렇게 눌러주면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참 처음엔 아파요. 근데 나중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이 간경과 담경과 대맥에 통증이 있다. 대맥은 이 허리 대자, 이 띠대자거든요. 허리 이쪽에 통증이 오는 건데, 이 배 쪽으로다가 통증이 오는 건데, 고관절과 연결이 돼요. 이거는 고관절과. 그래서 고관절이 안 좋고 또 여기 배 이쪽으로다 통증이 오는 것은 이미 간에 그 어떤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은 어떤 부위를 어느 장부가 지배하느냐, 그거를 잘 암기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왔을 적에도 우리가 처방하기가 쉽죠. 어떡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육체적 증상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